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 한가볼 때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랜만에 현실 세계로 순달람이 복귀를 했고요. 자, 오늘은 미국 3대 지수가 새해 첫날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박수라도 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3대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출근길에 잔고를 보시면 좀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오늘 출근을 하는데 아주 발걸음이 사뿐사뿐 가볍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지 리스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5개고요. 2위부터 5위까지는 딱히 볼 건 없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종목이죠. 네, 1위 테슬라입니다. 참고로 테슬라가 작년 한 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었다고 하고요. 작년 한 해에만 3조 5천억 원 규모를 순매수하셨다고 하니까 엄청나게들 사셨네요. 어제 무려 13.5% 상승을 하면서 그야말로 미친 상승을 보였는데요. 우선 차트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주봉 차트입니다. 어제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기 때문에 최고점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상승세면은 곧바로 전고점을 뚫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매도했던 시기가 한 2달 정도 있었었는데 이때 주가가 급락을 할 때 미래에셋 증권 고객분들께서 많이 투자하셨다고 제가 매주 말씀을 드렸었죠. 매매가 성공을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가 아주 참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가 일론 머스크 지분 매도가 끝나서 때문일까요? 아니죠. 네, 결국 테슬라의 본질은 전기차 차량 판매니까요. 테슬라가 4분기에 전기차를 몇 대나 팔았는지 그 차량 인도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숫자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전부 깨부셔버리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만든 거죠. 4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30만 8,600대를 기록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26만 7천 대 정도를 팔았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저도 30만 대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어쨌든 월스트리트와 실제 차량 판매 데이터가 오차율이 15% 정도 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주가도 딱 오차율 정도로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더욱이 중요한 점은요. 월스트리트에서 예측했던 차량 판매 숫자보다 4만 대 이상을 더 팔았던 것이 되니까 차량 한 대 가격이 보통 한 5만 불 정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곱하면 약 2조 5천억 원의 매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시장에서는 이제 한 3주 정도 남은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갈 시점이라는 거죠. 차량 인도량을 제가 좀 분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작년 연간으로 따지면은 약 94만, 이거 두 가지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94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게 되고요. 더욱이 대단한 점은 매 분기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분기의 차량 판매의 연간 성장률도 71%에 달하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도 아니고 자동차 회사가 이 정도 성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쟁사들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보통 자동차 판매는 계절성이 있긴 마련인데요. 테슬라는 그런 것 없이 만드는 족족 지금 파는 형국입니다. 그리고요, 테슬라는 미국에서 10월과 11월에 차량 판매 가격을 인상을 단행했었기 때문에 4분기는 3분기보다 마진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참고로 3분기 테슬라의 차량 부문 매출 총이익이 30%가 넘어갔는데 4분기는 이보다 더 높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아주 감동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차량 판매 성장을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테슬라의 중국 공장이죠. 이 그래프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의 월별 판매량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회색깔이 2020년 판매량, 그다음에 오렌지 색깔이 2021년 판매량입니다. 원래 올해 2021년 3월부터 몇 개월간은 연간 45만 대 정도 생산과 판매가 될 것으로 봐왔었는데요. 작년 8월부터 중국 시장에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가 대량으로 풀리게 되면서 레벨업을 하더니 저번 달 기준으로는 연간 80만 대 생산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월가에서는 4분기 차량 인도 데이터를 서둘러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움직인 곳은 뉴스트리트 리서치라는 곳인데 목표가를 1,580불로 어저께 제시를 했고요. 올해에는 약 150만 대 차량 판매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죠. 기가팩토리 텍사스와 기가팩토리 베를린 공장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한번 보면요. 텍사스 공장이 드디어 이번 주에 오픈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범 생산은 이미 마친 상황이고요. 만들어진 자동차로 시범 운행을 한다거나 그러고 있답니다. 그리고 4680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들도 속속들이 입고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텍사스 공장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더욱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업데이트 될 때마다 순달람이 재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쟁사들은 그럼 뭘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가 있죠. 아주 저명한 미국의 트레이더인 짐 크레이머는 올해에는 좀 테슬라에 견줄 만한 경쟁자가 좀 나와야 된다고 어제 말을 했었는데요. 특히 포드를 언급을 하면서 전기 픽업 트럭을 올해 테슬라보다 한시라도 빨리 내놔야 된다. 이렇게 다그쳤습니다만 최근 유출된 포드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전기 픽업 트럭 출시가 또 한 번 연기됐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리비안의 경우에도 장거리 모델의 경우에는 출시를 내년으로 미룬 상황이니까요. 참 경쟁이 조금 있어야 소비자들한테는 더욱 좋은 건데 말입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테슬라의 입지가 워낙 두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순달람의 하락 종목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폭증을 해도 공포감은 경감돼서일까요? 백신주들이 최근 힘을 못 쓰는 형국입니다. 모더나가 7% 넘게 빠졌고요. 그다음에 화이자와 같이 백신을 개발했던 바이오엔테크의 주가도 어제 10%가량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위에 있는 포티넷인데요. 사이버 보안의 강자, 방화벽 솔루션 1인자가 바로 포티넷입니다. 순달람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껏 계속 좀 올랐었기 때문에 어저께 7%가 넘게 빠진 것은 차익 실현 흐름으로 좀 보셔야겠지만 딱히 어제는 개별적인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대표적인 ETF죠. BUG, 버그의 가격 차트를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어저께 2% 가까운 하락을 맞았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G스케일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어 이런 대부분의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동반 급락한 하루였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금리 상승 우려가 어저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좀 더 부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을 시장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악재로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것을 한번 보실게요.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한 번이라도 사이버 공격을 받았던 기업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걸 나타낸 숫자들인데요. 최근 몇 년간 아주 폭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업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요. 랜섬웨어 적발 사례 건수를 주간으로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지난 1년 동안 10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랜섬웨어는 참고로 악성 코드인데요. 사이버 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해커들이 기업들의 네트워크망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이걸 해결하려면 돈을 내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 랜섬웨어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랜섬웨어가 지금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좋은지 이런 걸 고르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종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컴퓨터 용어가 굉장히 너무 많아서요. 그럴 때는 사이버 보안 테마형 ETF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그 4시의 미래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지금 컨텐츠가 어저께 올라온 게 있으니까 더욱이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심층적인 부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더욱이 좀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메인 코너가 돼야 되는데요. 워낙 이제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시간 관계상 그것은 좀 내일로 한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